이 할미가 오래 숨겨온 것이 있단다. 차가운 손 하나가 하진의 손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노파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 이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단다. 그리고 너를 낳고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노파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빛 극장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한양 근교 어느 양반가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 좁은 행랑복도에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정실 부인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계집에 배가 불렀다 하지 않았느냐. 대감씨를 받은 노비가 아이를 낳기라도 하면 이 집안 꼴이 어찌 되겠느냐. 부인 곁에는 산파 하나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낮고 은밀하였으나 그 내용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하여 조용히 흔적 없이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창호지 너머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노비로 들어온 것도 어느덧 여러 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대감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봄의 일이었고 노비의 몸으로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품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귀로 들은 말은 그 모든 서러운 세월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 위로 두 손을 가져다 대자 아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춘희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켰습니다.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들켜서는 더욱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날 무렵 춘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얇은 속옷 하나를 껴입고 눈에 띄지 않을 만한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뒷담 아래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얼음장 같았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을 빠져나온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춘희는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발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나뭇가지들이 울부짖듯 흔들렸습니다. 눈발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겼고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둘 다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앞이 아득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 산비탈 저 아래 작은 불빛 하나가 눈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불빛을 향해 준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불빛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살인문 너머로 작은 초가 한 채가 웅크리듯 서 있었고, 창호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눈발 속에서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으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팔뚝으로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였습니다. 호롱불을 손에 든 채 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파의 눈빛은 처음에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헤매는 여인이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뉘시오, 이 밤중에.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있었고 두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길이 순이의 배에 머무는 순간 노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들어오시오.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고 사정도 캐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순이의 팔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군불이 약하게 피워져 있었고 낡은 이불 하나가 구석에 개켜 있었습니다. 노파가 순이를 눕히고 배를 살피는 사이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붕의 짚이 들썩거렸고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파의 손길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헝겊을 찾고 방 안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윽고 순이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 나올 때마다 노파는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방 안의 호롱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경을 넘길 무렵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울음소리 하나가 초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헝겊으로 감쌌습니다. 준이는 떨리는 두 팔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곁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준이는 이미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잠시간의 고요가 찾아왔고 준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은 간밤의 기세를 잃고 잦아들었으며 눈도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산속은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였고 쌓인 눈 위로 여명의 빛이 희붐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고된 수고에 지쳐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이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헝겊에 곱게 쌓인 채 준이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오므려져 있었고 눈꺼풀은 파르르 떨리듯 감겨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귓불의 모양이 오뚝하게 솟은 콧날이 눈에 담아도 모자랐습니다.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도망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실 부인의 손길은 길고 집요하였습니다. 준이 하나를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갓난아이를 안고 다니는 도망 노비를 눈 감아 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한 둘 다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보따리 속을 뒤적이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노비 시절 몇 푼씩 모아두었던 엽전 몇 잎과 젖먹이에게 쓸 수 있는 작은 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것들을 아이 곁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에 매달아 두었던 놀이개 하나를 풀었습니다. 어미가 남겨준 것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던 준이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이 곁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뺨에 손등을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작고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준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를 깨워서도 안 되었고 아이를 놀라게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준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에게 이불을 여며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준이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은 산길을 따라 이어졌고 이윽고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초가 앞에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이는 여전히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쌓인 산비탈을 천천히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벽에 기댄 채 잠이 든 탓에 목이 뻐근하였고 방 안은 간밤보다 한결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기지개를 켜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였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하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여인의 뒤척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있었습니다. 헝겊에 곱게 쌓인 채 이불 위에 누워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없었습니다. 보따리도 집신도 여인의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곁에 엽전 몇 잎과 천 조각들, 그리고 작은 놀이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새벽에 찍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은 살인문을 지나 산길 쪽으로 이어지다 이내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쫓아갈 수도 없었고, 불러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멀리 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노파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향하였다가 노파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초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관아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이 아이가 어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어언 수십 년, 이 산속 외딴 집에서 남은 날을 보내려 하였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두 팔에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노파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진이라 부르마, 아침 햇살처럼 밝게 자라거라.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노파 혼자 힘으로 논밭 한 떼기를 일구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으니 젖먹이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 이웃집 젖을 얻어 오기도 하였고 미음을 쑤어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 곁에서 눈을 붙이지 못한 날도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불평 한 마디 없었습니다. 하진이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서던 날, 처음으로 할미라는 말을 옹알거리던 날, 노파는 그때마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으나 정이란 것은 피보다 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하진은 무럭무럭 자랐고 초가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하진이 1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으나 하진은 또래와 견주어 무언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하였고 한 번 본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나물 이름을 한 번 일러주면 다음 날 산에서 혼자 찾아왔고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고 비가 올지 말을지를 맞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돌아오면 그날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노파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진이 글에 눈을 뜬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서당 앞을 지나다 훈장이 모래 위에 써놓은 글자를 보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대로 옮겨 쓴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깜짝 놀라 물으니 하진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할미, 저게 무슨 뜻이오?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뜻도 있는 것이오? 노파는 그를 몰랐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살아온 터라 글자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아이의 눈빛.
세상이 궁금해 못 견디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진의 질문은 날로 많아졌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지? 강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노파가 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진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하진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범상치 않소. 어디서 저런 아이가 났소. 노파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묵직한 무언가가 마음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산속에 머물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라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노파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곁에 붙들어 두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놓아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쉬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오는 동안 노파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노파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하였습니다. 노파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더 큰 세상으로 보내야겠구나. 결심이 섰습니다. 노파는 이튿날부터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산속집이었으나 미련보다 하진의 앞날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살림살이를 추리고 떠날 채비를 갖추는 동안 노파의 손길은 느리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산자락을 스치던 무렵, 노파와 하진은 서당 근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오래 살던 산속 집을 떠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살인문을 닫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진은 그런 노파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이었으나 그 손에는 묘하게 든든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산속과는 달랐습니다. 사람 소리, 달구는 소리,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설었으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당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진이 그 앞에 멈추어 선 것은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하진은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당 문이 열리며 훈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50줄의 선비였으나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습니다. 담장 밖에 서 있는 하진을 발견한 훈장은 잠시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글이 듣고 싶으냐? 하진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나으리, 글자의 뜻이 담겨 있다 하여 오래전부터 궁금하였사옵니다. 훈장은 잠시 하진을 바라보다가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시험 삼아 글 몇 자를 써 보이고 소리내어 읽어보라 하였습니다. 하진은 더듬거리면서도 또렷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훈장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 아이가 글자의 이치를 반쯤은 스스로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거라. 군장의 말은 짧았으나 하진의 가슴에는 무겁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노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쏟아 놓았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듣다가 주름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하진의 배움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은 두 번 묻지 않았고 훈장이 미처 가르치기도 전에 스스로 깨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길 참 잘하였다고 속으로 되뇌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날이 짧아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녁, 노파는 밥상 앞에 앉다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였습니다. 하진이 놀라 등을 두드렸으나 기침은 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 하였지만 그 얼굴빛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진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순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가를 도망쳐 나온 뒤로 순이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 같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허들의 실로 끼니를 이었고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정실부인의 추격도 잦아들었고 순이는 작은 마을 구석에 방 한 칸을 얻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귀퉁이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 산길, 외딴 집의 호롱불, 그리고 헝겊에 쌓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산속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면 무엇라 할 것인지, 아이가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노파가 자신을 어찌 볼 것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기를 여러 해, 순이는 마침내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기억보다 가팔랐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헤매던 길을 맑은 날 걷고 있었건만 발걸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은 비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문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순이는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마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가는 그대로였으나 사람 사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창호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먼지만 쌓여 있을 뿐 노파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노파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실마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넓은 세상 어딘가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 뿐 그 아이에게 닿을 길이 없었습니다.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준이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나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걷던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왔어야 했다. 진작 돌아왔어야 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이, 찢어진 창호지가 무성하게 자란 자풀이 대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한참 만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잔길을 내려가는 순이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노파의 병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잠자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터져 나오는 기침을 노파는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진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노파의 얼굴빛이 날로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밥그릇을 비우는 날보다 비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진은 서당에서 돌아오면 곧장 노파 곁으로 갔습니다. 약재를 구해 다리기도 하고 밤새 곁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파가 하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노파의 곁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였고 창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하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들려 하진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진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하진아, 할미가 오래 숨겨온 것이 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하진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너를 낳은 이는 따로 있느니라.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이 집 문을 두드린 여인이 있었다.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지. 할미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날 밤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여인은 너를 두고 떠났느니라. 하진은 굳어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머리맡 보퉁이를 더듬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빛이 바랬으나 정교한 매듭이 달린 누군가 소중히 간직하였을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여인이 내 곁에 남기고 갔다. 할미가 오래 간직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진은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하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 떠났사옵니까? 하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여인도 살아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살아야 하였을 것이고, 왜 떠났는지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중한 일이니라. 노파는 그 말을 끝으로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하진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나 바르게 살아라. 어디서 왔든, 누구의 피를 받았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전부이니라. 할미 말 잊지 말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파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호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고 눈은 밤새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노파를 떠나보낸 뒤로 하진은 홀로 살았습니다. 서당에서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슬픔을 글 속에 묻어두듯 하진은 날이 밝으면 서당으로 가고 날이 저물면 혼자 등불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훈장은 하진을 두고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제목이라 하였고 그 말이 마을에 퍼지면서 하진의 이름은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하진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순이는 또다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발길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서당 근처 마을에 글재주가 비상한 젊은이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노파 손에 자랐다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 어릴 적부터 라는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니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 닿은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서당 근처를 서성이며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어디 사느냐고.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하진의 이름이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순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쪽에서 한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도포의 책 몇 권을 옆에 낀 채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닮았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눈빛이, 콧날의 선이,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진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 이상하였습니다. 혹여 저를 찾아오신 것이옵니까? 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대답하였습니다. 하진 도령이 맞습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주고받는 말이 강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순이의 눈길이 하진의 품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하진이 늘 지니고 다니는 그것이 순이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놀이개,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진은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놀이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듭의 모양이, 빛 바랜 색이, 자신이 고름에 매달고 다니던 그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진 도령, 할미께서 도령이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산속 외딴집, 그리고 새벽에 홀로 떠나던 일까지였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순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었으나 방 안은 한겨울처럼 서늘하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하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바람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긴 침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하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망이든 분노든 그 무엇이든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을 낳아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미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였습니다. 떨리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순이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하진은 놀이개를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순이는 하진이 사는 마을 어귀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순이를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하듯, 낯선 이에게 하듯,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순이에게 하진은 늘 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훈장의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학문을 넓혀갔고 인근 고을의 선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진을 보며 대감댁 도련님 못지않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순이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순이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대감의 피를 받은 아이라는 것을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하진은 떠났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을 훈장에게 남기고 이른 새벽짐을 꾸려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나갔으나 하진의 뒷모습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순이의 삶은 고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눈을 감으면 또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가 환청인 줄 알면서도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았습니다. 새벽이면 더 심하였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더욱 심하였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호롱불이 떠올랐고 헝겊에 쌓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이 산길을 따라 이어지다 사라지던 그 발자국이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였습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만 돌아왔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늦은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순이의 진짜 벌은 칼도 아니었고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기억하면서 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한 세월, 아이의 성장을 곁에서 보지 못한 세월, 그리고 어미라는 말 한마디를 끝내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무게였습니다. 늦은 선택은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하여도, 아무리 후회하여도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품어야 할 때 품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평생 메워지지 않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당신은 머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